자, 중독의 형성. 중독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중독은 일종의 잘못 인도된 사랑이며 자신의 필요한 부분의 감정을 채워주지 못하는 내면의 강박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집에서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녀에게도 채워지지 않고 내 존재가 직장에서 어디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내 안에 만족하지 않은 영이 있어서 기쁘지가 않는데 삶을 살 만한 이유가 지금 나에게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거를 가짜 행복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예. 그래서 내면에 그걸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걸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내면의 강박. 강박은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자꾸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강박이라고 해요. 그 강박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좋아하고 빠지는 거 전부 다가 중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중독과 열정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중독과 열정의 차이점.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열정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있는 것과 중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선택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느냐, 내가. 이걸 지금 하지만 어느 때든지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 정재용 목사는 미디어 중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재용 목사는 통제를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예. 제가 평상시에 보던 거 클릭을 한 번도 안 눌렀어요. 예. 한 번도 안 눌렀어요. 자,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오늘 끝나면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필요한 걸 볼 거예요. 그럼 전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질문할 거, 이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익을 주는가 피해를 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중독은요, 여러분 인생을 좀먹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해요. 그러나 열정은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중독의 원인이 뭘까요? 중독의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줄, 고통. 그게 인간관계든 신체적인 고통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 사는 게 재미없어. 내 안에 너무 염려가 돼. 우리 뭐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염려될 수 있고 어른들은 돈 버는 것도 진짜 염려 많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 아이들 키울 거, 내 안에 염려나 고통이나 우리 많은 거, 이런 감정적인 거. 아니면 PTS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있죠. 커다란 사고를 당한 다음에 남는 큰 마음의 상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거기 ADHD는 과잉행동 장애죠. 요즘 아이들 절제가 안 되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이런 거. 2번에 본 뭐예요? 결핍과 폭력의 경험. 어렸을 때 나를 누구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을 때 내 내면이 결핍되어 있거나 폭력의 경험, 방치된 과거의 상처. 3번은 내면의 공허함. 내가 너무 공허해. 인생에 허무해. 공허해. 목적이 없어. 이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TV 보는 거예요. 계속 TV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도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스포츠 보는 거예요. 갔다 오면 3시간, 4시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30대인데 너는 하루에 오락을 얼마나 하니? 30대 청년이 하루에 4-5시간 하는데 오락을. 와,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 내면 깊은 거를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 만족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죠. 그 다음 또래 압력에서 학습. 우리 혹시 여기 담배 피신 분들 중에 어릴 때 피는 대부분의 경로가 애들이 다 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는 경우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요, 저희 반이 55명 됐는데 한 반에, 그때 많았잖아요. 55명 정도 됐는데 한 4-5명 빼고 다 피웠어요. 왜 안 피면요? 다 따대니까요. 또래 압력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5번째, 가정의 중독 환경. 엄마 아빠가 중독을 경험하고 보여주면 애들이 싫어하지만 또 그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엄마 아빠가 중독을 앓고 있으면 애가 동일한 행동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영향은 뭐냐면요, 중독을 부추겨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까?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영화 보면요 진짜 멋지게 담배 피잖아. 저 한번 납해봤어요? 그러다 얼마나 술도요 진짜 폼 있게 막 지들끼리 멋지게 막 하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처럼 좋은 것처럼 환상을 갖게끔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아이들을 세뇌시켜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죠. 미디어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도요. 그거를 계속, 아이폰 나오면요 얼마나 멋있게 아이폰 광고를 해줍니까? 삼성폰 나오면은요 그것이 그냥 유토피아예요. 그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미디어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 지금 7번은요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독을 부추기는 법과 시행령들. 미국은요 제가 오기 전에 미국의 30여 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와요. 비싸가지고요 담배, 술보다 엄청난 세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들이 앞다퉈가지고 주의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합법화가지고요 미국의 30여 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무섭죠. 제가 살던 아파트마다 대마초 냄새가 어디든지 났어요. 젊은이들이 그냥 차 안에서 대마초 피고 운전해 갑니다. 환각 상태로요. 무섭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희 나라도 차별금지법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악한 성중독이죠 사실은.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충동적 성격, 자기통제력 부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고유 특성보다는 아마 가정 환경이라든가 양육 환경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번부터 8번을 보세요.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관계의 아픔이에요. 전부 다 관계가 채워져 않는 거고요.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문제는요 결국 사랑과 자유의 문제인데 근본적인 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